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금솔입니다. 오늘은 바운싱 볼 테스트를 피드백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타입 준비해 주셨고요. 바로 보도록 하죠. 무겁고 딱딱한 공, 무겁고 부드러운 공, 가볍고 딱딱한 공, 가볍고 부드러운 공,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타입의 공이 각기 개성이 나타나도록 네 가지 타입의 공을 다 한 자리에 놔둬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개성이 보일 수 있게 작업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공과 무겁고 부드러운 공을 작업하셨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무겁고 딱딱한 공을 작업하신 후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넣은 버전이 무겁고 부드러운 공이다 라고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방향이 좀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볍고 딱딱한 공과 가볍고 부드러운 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볍고 딱딱한 공을 먼저 작업하시고 거기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넣은 게 지금 가볍고 부드러운 공이다 라고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과거 영상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클리어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무겁습니다. 물이 차 있는 공은 무겁습니다. 근데 표면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볼링공이 튀는 그 딱딱한 물체들이 튀는 것과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렇게 만들면 그냥 같은 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볍고 부드러운 공도 가볍고 딱딱한 공에서 그냥 확장시키면 안 되고요. 요 부드러운 공 보이시죠? 요런 느낌으로 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양과 공중에 떠있는 양과 떨어져서 바운싱 하는 숫자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힘들 때는 그냥 상상으로 작업하지 마시고 꼭 레퍼런스 영상을 하나 보신 후에 그걸 분석하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업하신 게 헤비 소프트와 헤비 하드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헤비 하드는 폴리싱 전에 바운싱 볼이고, 그래서 지금 이분의 공을 모두 다 수정해 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인 바운싱 볼 렉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공이 있죠. 사이드 뷰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이 공이 어떻게 튀는지 패턴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람으로 치면 워크사이클이죠. 제자리 워크사이클. 그래서 이 공이 어떻게 튀는지에 대한 성격을 보여줄 거예요. 시작은 위에서 떨어지는 게 그래도 말이 되니까, 제자리 바닥에서 시작하면 공이 바닥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이 안 되죠. 뭐 어디 아무 때나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폴리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느낌만 잡겠습니다. 이 바운싱 볼 그래프 만드는 방법은 많은데, 이 탄젠트 값을 0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기 커브를 브레이크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안 하고요. 그냥 양쪽 끝에 키를 주는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이제 개인의 선호도죠. 그래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볍고 딱딱한 공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이라서 뭐 딱히 뭐 까다롭게 뭔가 접근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느낌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사람마다 바운싱볼 만드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건 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방식이랄 게 있나요? 그냥 그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바운싱볼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자, 요 구간이 좀 날카로워 보이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이제 보이지도 않죠. 프레임 안에 하나가 사이클이 다 안 들어가니까. 이럴 때는 그냥 1프레임에
네, 한 프레임마다 그냥 요거는 두 프레임마다로 요때까지는 한 프레임 더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바운스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더 이상 바꿀 24프레임 per second에서는 타이밍은 더 이상 줄여줄 수 없기 때문에 폭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제 앞으로 가면 끝난 거죠. 점점 멈추도록. 공의 회전이 없으니까 어색하죠? 자, 이게 진짜 베이직한 바운싱 볼, 어, 가벼운 공의 바운싱 볼이에요. 여기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도 들어가야 되고 맨 마지막에 살짝 오버샷 했다가 살짝 돌아가는 것까지 넣어주면 완성이겠죠. 오늘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공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 공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무거운 공 느낌이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무거운 공은 이렇게 오랫동안 탄성이 살아있지 못해요. 무겁고 딱딱한 공 하는 겁니다. 무겁고 딱딱한 공은 이렇게 탄성이 오래 남지 않고 한번 튕길 때마다 탄성 개수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를 빨리빨리 잃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는 안 하는데 지금 이미 키가 잡혀 있으니까 그 키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 쿵 하는 순간 에너지를 3분의 1 정도 잃는 거예요. 여기도 두 단계 다 건너버리고 그러면 쿵 그리고 앞으로 가는 힘도 쿵. 전 이쯤에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키를 주고 볼까요? 쿵 이제 회전값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두 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 떨어지는 속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공이든 똑같아요.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어떤 물체든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로 지면에 닿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체는 멀리서 봤을 때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됐죠? 이제 가볍고 딱딱한 공과 무겁고 딱딱한 공의 기본 움직임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볍고 부드러운 공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일단 가볍고 부드러운 공이라는 뜻은 부딪히는 순간에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스쿼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부딪히고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혔죠? 그 다음에 딱딱한 공은 바로 튀어 올라갈 텐데 부드러운 공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충격이 흡수가 더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물리랑은 약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는 제가 느낌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하는 느낌은 채공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이 공이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살려볼 거거든요. 떨어질 때 특히 빠르게 떨어지면 뭔가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사실 떠오를 때도 좀 부드러운 게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탄력적인 바운싱도 필요 없겠죠. 저 부분들도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소프트하게 튀는 느낌 자체가 좀 소프트했으면 좋겠어요. 가볍고 딱딱하다는 건 튀는 모양이 딱딱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날카롭게 때릴 텐데 소프트한 공은 때리는 느낌이 소프트한 거죠. 그래서 공이 튈 때 좀 튀는 것 자체가 좀 소프트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튀어 오를 때도 약간 더 느리게 튀어 오르고 탑 지점에서 좀 더 오래 제공하고 또 천천히 떨어지고, 이렇게 딱딱하고 부드러운 공을 한번 보죠. 이것도 똑같아요. 하드 소프트. 아까의 무거운 공이죠. 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무거운 공은 바운싱 횟수가 빨리 줄어들고, 이렇게 공식화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딱딱한 공은 튀는 형태가 날카롭다. 부드러운 공은 튀는 형태가 부드러울 거고, 결과적으로 딱딱하고 부드러운 공은 튀는 횟수가 적은데 튀는 모양은 부드럽다.
그렇게 해도 접근은 할 수 있겠죠. 물론 T는 여러 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 형태일 뿐입니다. 이걸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무거운 공 떨어질 때는 경사가 급격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뛰어오를 때는 다시 또 부드럽고, 이렇게. 그래서 무게감은 잃지 않으면서 부드러워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무게감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원래 무게감을, 원래 각도를 그대로 살려줘서 무게감을 살려주셔야 돼요. 튀는 부분도 좀 완화시키겠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부드러운 공이니까 잘 나왔나 모르겠는데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뭐를 해주냐면 부드러운 공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푸시해 주겠습니다. 더 부드러운 느낌은 간단합니다. 타이밍을 늘려주는 거. 특성을 또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더 차이가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커브 정리해주고. 자, 어떤가요? 이제 좀 차이가 나보죠. 왼쪽과 오른쪽 공에 이제 차이가 좀 보이죠. 여기서 더 차이를 주고 싶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와브를 좀 넣어줘도,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만 늘려줘도 부드러운 느낌이 더 부드럽게 살죠. 처음 떨어질 때 속도는 같습니다. 다시 튀어오를 때 속도가 많이 느려진 거예요. 자, 이제 얘들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타이밍이 비슷해서 성격이 좀 비슷해 보이죠. 저는 여기를 더 늘려주고 떨어지는 건 그대로 두고요. 튀어오르는 거를 더 느리게 만들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뒤로 오버슛 됐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어떤 효과냐면, 여기서 왔다가 돌아가는 건데, 요게 살짝 들어가주면 훨씬 더 오버슛 된 회전 값을 느낄 수 있어서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느낌이 들어요. 키를 좀 더 여유있게 돌아가도록 굴렀다가, 그래서 또르륵 구르다가 살짝 돌아오죠. 이거보다 좀 더 약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 가지를 같이 놓고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하자면, 부드러운 공은 튀어오를 때 더 부드럽게 튀어오르고, 더 부드럽게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공은 가벼운 공에 비해 에너지를 잃는 속도가 빨라서 튀어오르는 높이가 줄어들어요. 가볍고 딱딱한 공과 무겁고 딱딱한 공을 비교했을 때 튀어오르는 높이 차이 때문에 무거운 공이 더 먼저 멈추게 되고, 튀는 패턴은 비슷하죠. 둘 다 퉁, 퉁, 퉁. 그죠? 그리고 가볍고 딱딱한 공과 가볍고 부드러운 공은 튀어오르는 높이는 여기까지 올라오죠. 아, 이건 무겁고 부드러운 공이었구나. 가볍고 부드러운 공. 자, 튀어오르는 높이 자체는 둘 다 비슷하지만 튀어오르는 속도에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공이 더 늦게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밍도 길어지고, 튀어오를 때 타이밍이, 떨어질 때 타이밍은 물론 여기서는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줄이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딱딱한 공과 차이 없이 떨어져야 돼요. 자, 무겁고 딱딱한 공과 무겁고 부드러운 공 또 다시 보죠. 튀어오르는 높이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튀어오르는 속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다르죠.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비슷해서 쿵 하는 무게감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 가볍고 부드러운 공과 무겁고 부드러운 공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두 번째부터 좀 달라 보이는데, 가볍고 딱딱한 공이 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왠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와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이제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특성을 푸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벼운 게 더 가벼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 거. 지금 이 네 가지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데모로 만든 작업인데, 퍼펙트 하다 이런 예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본인이 작업할 때 빠른 공과 딱딱한 공과 부드러운 공,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라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개성 있는 공 튕기기 연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피드백이지만 렉처 같은 피드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